피부암 진단을 받고 나면은 치료법으로 절제술 같은 거를 하나 봐요, 교수님. 네. 피부암은 우선은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피부암의 수술법은 다양하긴 하는데 우선은 어떤 피부암인지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부위가 어디인지 기타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수술 방법으로는 광범위 절제술과 모즈 미세 도식 수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고 덜 좋고 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피부암이 이제 뭐 몸통에 있거나 아니면 팔다리 경우에 정상 부분을 충분히 떼낼 수 있는 경우에는 광범위 절제술을 시행을 하지만 이 환자들처럼 코끝에 있거나 손끝, 발끝에 있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병변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없고 너무 크게 떼는 경우에는 코의 모양이나 기능에 변형이 오는 경우에는 모즈 미세 도식 수술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수술을 해서 떼어내고 재건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병변이 크거나 악성도가 좀 높으면 더 많이 잘라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막 이렇게 얼굴뼈 같은 경우는 함몰도 되고 흉터도 너무 많이 남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그 흉터 때문에 수술하기를 상당히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시적으로는 좀 보기 싫을 수는 있지만 몇 년 정도 지나가면 눈에 띄지 않을 정도까지는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정말요? 피부암의 치료 원칙은 가능하면 다 떼내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다 떼내고 그러면 떼낸 빈 공간이 남게 되는데 그 빈 공간을 절제술을 한 다음에 복원술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그 빈 공간을 메꿔 넣는 그런 수술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복원술은 기존에 우리 피부가 가지고 있는 좀 늘어진 살들, 그다음에 피부에 있는 주름들 이런 것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비슷하게 보이게 만들기 때문에 몇 년 지나고 나면 어디를 수술했는지 찾지도 못할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걱정을 해서 수술을 꺼려할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흉터가 작게 났거든요. 그래서 일찌감치 발견만 하면 대부분 크게 뭐 모양상에 문제가 없게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절제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악성도 높은 피부암인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전신으로 전이가 되기도 한다고 들었어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떤 종류의 피부암인지 좀 구별도 중요하겠어요? 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노 교수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머켓세포암 같은 경우에는 흑색종이 아니지만 전이가 가능하고 악성도가 조금 높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흑색종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저희가 많이 구분을 하거든요. 흑색종 같은 경우에는 전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흑색종 같은 경우에는 전이가 됐는지 검사하는 것도 반드시 저희가 체크를 다 해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부암은 비흑색적 피부암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이도도 그렇게 많이 되지도 않고 이 항암 치료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아도 될 경우도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걱정할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적절한 상담을 받으면 그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근데 집에서 그러면 내가 집에서 이게 피부암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제 ABCD 룰이라는 게 있어요. A라고 하는 게 영어에서 나온 건데 A라고 하는 게 에이시메트리라고 해서 비대칭적인 거. 그다음에 B라고 해서 보더라고 이제 주변의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약간 이렇게 들쑥날쑥한 경우. 그다음에 C라고 해서 칼라.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경우, D가 이제 다이아미터라고 해서 이게 직경이거든요. 크기가 0.6cm, 6mm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암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이 네 가지를 보고 집에서 관찰하셔서 뭔가 좀 의심이 된다고 하면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프지 않다고 그냥 방치하다가 치료 시기 놓치는 일 절대 없어야겠고요. 이번에는 검버섯과 피부암에 대한 대표 궁금증들 5가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궁금하다. 첫 번째. 검버섯이나 점이 피부암이 될 수 있을까요? 정답 OX 뭘까요, 노 교수님? 세모.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립니다. 우선 검버섯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성 상피 종양이기 때문에 피부암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알고 검버섯인 줄 알았는데 피부암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방심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허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점이 피부암이 되는 거는 아니지만 특정한 점은 피부암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피지선 모반, 이형성 모반 또는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 때부터 갖고 있는 선천성 모반 중에서 굉장히 큰 것들을 같은 경우에는 악성 흑색종과 같은 암으로 변화하거나 발생이 될 수가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두 번째도 살펴볼게요. 자, 피부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 손톱, 발톱에 검은 줄 생기면 대개 흑색종이다. 허 교수님, OX판 들어주세요. X. 아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임상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병원에 이 손톱, 발톱에 검은 줄 생겼다고 오시는 분들 중에서 10명 중에 9분은 괜찮으세요. 아, 다행이다. 네, 대부분 이제 걱정이 돼서 오신 경우 많고 네. 그중에서 이제 점 때문에 오신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다친 다음에 거기 이제 혈종이라고 그래서 네. 이렇게 빨간 점이 있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저기 사진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흑색 조갑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이게 손톱, 발톱이 까만색으로 변한다고 해서 이제 흑색 조갑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흑색 조갑증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흑색종이라고 아주 무시무시한 병도 있는 반면에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손톱에 보면 이제 하얀 반달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있죠. 거기가 손톱이 만들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아. 그 부분에 우연히 점세포가 끼어 들어가게 되면 손톱을 만들면서 점도 색소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그 부분이 줄로 이제 쭉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번지듯이. 네,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그냥 점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른쪽에 보이는 흑색종과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 손톱에 있는 근위 조갑 주름이라고 해서 이 손톱에 있는 살이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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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달에 있는 그 살도 보면 색깔이 좀 까만색으로 변한 부분도 보이고 자세히 보시면 이게 색깔도 약간 회색을 좀 띠는 경우도 있고 이 선조, 이 선의 모양도 약간 좀 모양이 일률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흑색종의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하게 됩니다. 네, 관련해서 손발톱 얘기 나오니까 지금 사진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자세히 좀 살펴볼게요. 자, 10년 전에 생긴 줄인데 최근에 굵어집니다. 흑색종을 의심해야 될까요? 라고 허 교수님. 네. 저 사진을 보시면 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갑 기지라고 얘기하는 하얀 그 반월 사이에 점이 있어서 나타나는데 조금 전에 그 사진을 보시면 손톱 끝으로 갈수록 좀 짙어지고 네. 반달 사이에는 좀 색이 약간 연한 모습을 연해요. 보여요. 그 모습을 보면 점세포가 활동을 좀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활동을 조금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지만 단 주의할 거는 지켜본다고 해서 그냥 집에 그냥 있으라는 얘기는 네, 아니고요. 네, 네. 병원에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변화가 있는지를 계속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방송 보시고 또 자가 진단하지 마시고 전문의의 상담 진료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또 질문 보내주신 분 계시거든요. 보실까요? 엄지발톱에 저렇게 검은 점이 생겼어요. 근데 부딪힌 기억도 없습니다. 통증은 없고요.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검사를 받아봐야 할까요? 하시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 노 교수님. 이분을 보시면은 엄지발톱의 이제 일부분에 약간 보라색인 것 같고 갈색의 반점이 보이는데 아까 허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조갑파 혈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하면은 발톱 밑에 피가 고인 거예요. 피가요? 그래서 네, 부딪히지 않더라 하더라도 조금 작은 신발을 신거나 갑자기 운동을 한 경우에 흔히 나타나거든요. 이 경우에는 이제 피가 고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 발톱이 자라나면서 저절로 소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럼 저도 부연으로 그 분명히 다치어서 이렇게 발톱이 죽을 때 있잖아요. 네. 검정색으로. 근데 이게 보통 이렇게 자라나면 없어지잖아요. 네. 근데 거의 1년 이상을 그대로 있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통 발톱이 자라나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얘기할 때 적어도 이제 끝에서 끝까지 자라나는데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년 동안 똑같은 장소에 있다라는 거는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근데 1년 동안 이렇게 움직이면서 없어지는 경우에는 괜찮고요. 근데 한 번은 진료를 받으러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네. 그렇군요. 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궁금증 보내주시고요. 피부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저희는 이어가 볼게요. 자, 세 번째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외선만 피하면 피부암 안 걸린다. 교수님, OX 네. 정답 뭘까요? 아니군요. 제가 아까 피부암이 생기는 원인, 모든 암의 원인은 제어가 안 되는 성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어가 안 되는 성장인데 제일 문제가 되면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성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상을 반복해서 받으면 받을수록 그 자리에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화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네. 그 부위에 심각한 손상을 받았고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재생을 하다 보면 이렇게 문제가 생긴 조직이 한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반복적인 손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 잘해야겠고 그렇다면은 타고나는 거는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 이거 궁금하더라고요. 볼게요. 피부가 흰 사람은 검은 사람보다 피부암이 잘 걸린다? 어때요? 저처럼 이렇게 원래부터 이렇게 좀 피부가 까마잡잡한 사람은 건강미인이신데. 저 피부암 안 걸리는 건가요? 저는 좀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어떨까요, 교수님? 노 교수님. 일단은 오. 원어가 맞습니다. 근데 좀 끝까지 들어보셔야 될 것 아, 네. 같아요. 일단은 멜라닌 세포의 색소인 멜라닌은 우리 이제 피부의 색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세포의 DNA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피부가 하얀 사람의 경우에는 피부가 어두운 사람보다 멜라닌 색소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자외선에 취약하겠죠. 자외선에 취약하다는 얘기는 그런 적은 사람보다는 조금 피부 노화의 속도도 빠르고 피부암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부가 희다 검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백인과 흑인의 차이입니다. 아, 인종의 차이라. 한국인의 경우에는 백인에 비해서는 멜라닌 세포는 많지만 흑인에 비해서는 적기 때문에 그 한국인 사이에서 희다 검다를 얘기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능하다면은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서 네, 네. 예방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일단 자외선 주의하겠습니다. 차단제는 꼼꼼하게 발라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은 약간 제 얘기인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화장 두껍게 하면 검버섯도 피부암도 잘 안 생긴다. 아하. 두껍게 정말 하면 그럴까요? 너무 많이 궁금합니다. 돼요. 정말 궁금해요. 필요할까요? 와, 그래요? 네, 두껍게 이거는 해야겠네요. 기본적인 바탕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전제하에서 화장을 두껍게 한 사람하고 옅게 한 사람을 두 걸 비교했을 때 두껍게 한 사람이 더 잘 안 생긴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자외선을 차단하는 능력도 화장을 두껍게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자외선을 차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피부암이나 검버섯이 생길 가능성도 더 많이 줄이게 되겠죠. 네, 꼼꼼하게